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전망 10초 만에 저혈압을 고혈압으로 만들어주는 거래소 이야기. 자, 저혈압도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그냥 괜찮은 혈압을 고혈압으로 10초 만에 만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문제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회사, 고객님 약관을 다 읽어보셨어야죠. 키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회사입니다. 여기 글자 보이시죠? 고객님들은 우리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우리가 파산하면 원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야, 이거 이렇게 말만 들어도 상당히 양아치 같은 느낌이 들죠. 유저가 물어봅니다. 어디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회사가 여기요 하면서 약관을 들이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내용이 있는데 저 인터넷에서 봤어요. 당신들에게 돈을 입금해도 소유권은 회사가 아닌 나에게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금을 해도 이 코인은 내 거다 라는 건데 회사가 또 어디 블로그 보고 오셨구나. 아래 글은 보셨어요? 여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자금이 안전하다는 것도 그리고 인출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지갑의 키는 우리 회사가 관리를 해서 인출을 중지한다. 맞죠? 라고 하면서 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약관을 들이미는 거죠. 고객이 그럼 이건 파산이잖아요 라고 하니까 아니죠 고객님, 돈을 빼지 못할 뿐 우리는 그걸 파산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죠. 장난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점점점 아니요, 장난은 당신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소중했으면 이자 준다고 돈 가지고 푼돈 이자가 탐나서 장난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푼돈 이자 얼마 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돈 넣은 네 잘못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건데 이 회사는 바로 셀시우스다. 셀시우스 좋다고 블로그에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는데 실제 약관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고 아주 말장난을 정말 더럽게 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빡치는 일이다. 와, 제가 셀시우스를 이용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10초 만에 혈압이 올랐어요, 지금. 아마 이런 일을 겪어보고 나면 사람들은 재단 직영, 스테이킹을 제외하고는 절대 돈을 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해서 SEC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먹튀나 문제가 생길 걸 SEC는 미리 알고 시행령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리플 소송도 겪어보니 SEC의 윗대가리들은 썩긴 했지만 그래도 SEC 조직 자체로서는 규제 감독 기관의 해야 할 것들을 했다. 그러니 규제 감독 기관으로서 해야 할 것들은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번 코인베이스의 대차 대조표에 드디어 등장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전파되어야 한다. 물론 회사 사람들은 개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적용되면 당연히 고객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아쉬운 것은 아직 이게 권고사항 정도라는 데 있다. 법으로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권고사항이다 라는 거죠.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나오는 게 주가 이야기라던가 S&P, 코인베이스 신용등급 강등, 주가는 상승. 신용등급은 떨어졌는데 주가는 올랐어요. 아니면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던가, 그죠? 어쨌든 생각보다 실적이 좋으면 실적이라는 건 결국 돈을 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죠.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 코인베이스 2분기 실적 예상보다 양호. 이런 뉴스도 나오고 어쨌든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시장이 반응을 해서 가격이 오른 거겠죠. 이런 이야기만 늘 나온다. 하지만 이번 코인베이스 대차대조표에 이런 SEC의 모종의 가이던스가 반영되어 있다. 이게 진짜 이번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라는 건데 근데 아직 법도 제대로 규정이 없는데 거래소가 가이드를 지킬까? 그래서 조사를 착수하면서 같이 병행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조사 없이 권고사항으로 뿌렸으면 얘네들이 이런 걸 적용시키지 않았을 텐데 조사와 함께 권고사항을 이야기하니까 예, 당연히 해야죠 라고 하면서 굽신굽신 하면서 이걸 바로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SEC, 코인베이스 조사 착수, 주가 21% 폭락.
코인베이스의 조사를 시작해서 주가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차대조표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주가가 떨어진 건지, 인과관계를 무엇 때문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가가 내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역시 매를 맞아야 말을 듣는다랄까. 그러니까 어쨌든 조사가 시작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매 맞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라는 걸 잘 하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가 없었으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적용하지 않았겠지만, 조사를 시작하니까 권고하는 걸 빠르게 듣고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죠. 대차 대조표 내용은 엄청 많은데 몇 가지 내용만 잘라서 보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커스터머 크립토 에셋,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 2021년 12월 31일에 고객 크립토 에셋은 0이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비어있죠. 0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올해 6월 30일 기준 고객 자산이 8,800만 달러가 기록되어 있다. 이때까지는 이게 공란이었어요. 빈칸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6월, 그러니까 6개월 지나고 반기가 지나고 나서는 8,845만 3,873달러를 적어놨다, 적시해놨다 라는 거죠. 없던 비즈니스가 생긴 것인가? 누가 보면 또 없던 돈이 생긴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보면 다 좌측의 올해 금액대가 급격하게 늘은 게 있다. 여기서 이렇게 늘었고 여기서 이렇게 늘었으니까 이건 뭐 거의 8배 넘게 늘었고 이건 거의 5배 늘었네요. 그죠? 급격하게 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차대조표에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 코인베이스 장사 잘했나 보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장사, 걔들은 대차대조표에 넣고 싶지 않았던 항목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코인베이스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고객 자산이 공란으로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니까 이 액수들이 늘어난 건데, 왜냐? 이번 SAB 121이라고 있죠. 이번 SAB 121에 따라 고객 암호화 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책임 항목으로 추가된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상 초반에 셀시우스의 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걸 보호해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쉽게 이야기하면 고객들이 코베 믿고 넣어둔 돈의 보관 수수료와 P2P 거래 수수료는 챙겼지만 여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저버리기 위해 빼놓은 항목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집어넣고 코인 넣어가지고 거래하고 하는 건 수수료를 챙겼지만 코인베이스를 믿고 넣어놓은 코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게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장난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회사가 일부 져야 할 수 있다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걔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항목을 넣고 싶지 않았겠지. 고객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고, 그죠? 거래소들이 이런 큰 해킹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이 권고사항 SAB 121로 인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이 회계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이제부터 안전 책임이라는 비용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코인 얼마당 얼마의 안전 비용이 이제 책정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손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기 위한 코인베이스는 보호 부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거래소에 돈을 맡겨놓은 고객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의 돈이 부채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해킹, 보안 실패, 버그, 러그풀, 스캠 등의 비용을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를 고객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이고 고객님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고개 돌렸던 거래소들이 이제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거래소들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차대조표에 장난질을 해놨었다. 그리고 약관을 장난질을 해서 사람들을 기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이게 셀시우스가 터지기 이전에 이 항목이 생겼으면 아마 셀시우스 대표 아저씨는 지금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 보셨어요? 하면서 자기가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막 적어놨죠. 하지만 SAB 121이 미리 적용이 됐었다면 셀시우스 대표도 그리고 셀시우스라는 회사도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극혐하는 지인이 한 명 있다. 집을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전세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니는 놈이다. 완전히 나쁜 분인데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뭐 어디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나 봐요. 진짜 좀 나쁜 소리인데 그 이유가 전세로 시세보다 싸게 들어와서 편하게 사는 거니까 그 리스크를 집 주인과 동등하게 나눠 가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와, 심각한데. 야, 그럼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은 네가 다 가져가잖아. 그죠? 세입자한테 나눠주진 않죠. 야, 그건 내가 해안이 있어서 잘 하는 거고. 근데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값을 못 돌려주면 그건 세입자가 감당해야 하고, 셀시우스 심보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내 주변에 거래소 관계자나 스타트업에서는 야, 그런 식으로 다 따지면 장사 못하지 라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따져야 한다. 최소한의 의무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사실 고객들의 돈을 자기네 돈처럼,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은 책임 없다는 식, 그 약관 한 줄 가지고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뭐 도의적인 책임이 됐든 아니면 정말 법적인 책임이 됐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진짜 그런 소리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놈들은 모두 싹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 굉장히 공감됩니다. 미국이 그래도 선진국인 건 이유가 있다. 어쨌든 SEC가 이런 식으로 권고사항으로 두들겨 패면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달러를 직접 입출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래소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를 시작으로 다른 거래소들도 권고사항을 지키게 될 가능성도 높고, 어쨌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래소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보면 확실히 선진국인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물론 또 이 법으로 안 되는 건 이 총으로서 해결을 하기도 하죠. 총으로 총알을 쏴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미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낫다라는 점이 좀 와닿네요. 아마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형 거래소들을 대부분 많이 쓰시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사건이 터지고 일이 생겼을 때마다 어느 정도 책임을 지긴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안전하니까 꼭 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셀시우스 약관 보니까 정말 기도 안 차네요.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이상한 약관 만들어 놨었다가 예전에 시정 명령 떨어지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많이 좋아졌죠. 많이 바뀌었고 많이 사라졌고, 예전에는 6개월 동안 접속 안 하면 가지고 있던 거 포지션 그냥 날려버리고 이런 약관도 있었고 정말 웃긴 약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진 상황인데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